자, 이제 송 전 대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이곳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돈 봉투 6천여만 원 뿌려진 것 외에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왜 목소리 지금 하나 들을 수 없어요? 23페이지에 있는 싱크요. 예, 송 전 대표 거. 예, 먼저 들어보시죠. 먹사연의 정관에 따라서 동의하는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다는데 이 문제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이 돈의 내용이 투명하게 입금이 됐고 저 송영길 개인의 뭐 뒷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자,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송 전 대표가 왜 본인 그 전화가 아니고 이제 차명폰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금을 낸 사람한테 통화를 하면서 송 전 대표가 그 후원금 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후원 조직이 아니라 그냥 싱크탱크라고 좀 말해 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돈 낸 거 있잖아요. 그 송영길에 대한 후원금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하세요. 먹사연 정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뜻에서 돈을 낸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차명폰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목에도 있네요. 송영길 전 대표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코치한 거 아니냐. 이것이 증거인멸로 간주가 돼서 이번에 송 전 대표가 구속된 결정타다. 장해찬 차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명폰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야. 007 첩보 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쁜 분들이 폰을 2개 쓰는 경우는 봤어도 하나는 뭐 공적 업무용, 하나는 사적 업무용. 아예 차명인 폰을 쓰는 건 처음 들어봐요. 아이고. 근데 이 정도 첩보 활동을 빙자한 불사하게 하는 이 차명폰으로 관계자에게 진술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죠. 이런 식의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사유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을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라 하더라도 예. 이건 정말 본인의 판사 생명을 걸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이상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해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의자들이 또 다른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의원도 구속되기 전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구속된 다음에는 내가 돈 봉투 줬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송 전 대표도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불씨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20명에 가까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옮겨 붙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 공천하느냐 마느냐. 예. 그 지역에 또 다른 원외의 경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쟁자들은 돈 봉투 받은 사람들 공천하지 말라고 하겠죠. 예. 이게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그동안 이제 구속이 되기 전에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검찰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검사들이 6개월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 분 아닙니까 이거? 이 나쁜 말이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 분들이 말이야. 저는 조사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저희 입장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검찰이 송영길을 조사할 자격이 없어요. 별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검사들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수감이 되어 있는데 송 전 대표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말이에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하게끔 해줬어요. 근데 부인인 내가 남편 송영길을 구치소에 가서 면회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검찰에서는. 아니요. 송영길이라는 인물은 증거를 막 없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접견을 금지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네. 방송 전에 제가 몇 분의 변호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네. 자문 요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그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과 같은 경우에 면회를 할 때도 다 도청, 감청이 되고 있고 특별면회 같은 경우도 요즘 다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이렇게 가족까지 접견을 금지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게 민주당의 그 주장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정황 증거는 많이 있지만. 예.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8개월 전에 수사 시작해서 21명의 의원들까지도 빨리빨리 소환을 해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이분들 중에서 돈을 받으신 분들은 공천에 당연히 배제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예. 또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의혹이 드러나신 분, 혐의가 드러나신 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은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공천에 따른 자중질환을 노린 어떤 검찰의 주장에 검찰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분 패널 중에 유일한 법조인 고자령 변호사님 뭐가 맞는 거예요? 그 법 제도는 똑같아요. 70년 사법 역사상 법은 다 똑같았고 제 사건 중에도 구속 사건 중에 특별히 가족면회까지 금지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중대 사건이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있었어요. 정치인 사건 아니고 유명인 사건 아니었는데도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족면회 이것도 20일 동안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풀려요. 그러니까 수사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회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 봐 말맞추기 시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이화영 씨 재판에서 여러 번 봤잖아요. 특별면회나 이런 거 가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이재명 될 거다. 당신의 입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의아하게 본다. 이런 걸 말이 들어갔는데 사후적으로 녹음이 된 걸 듣고서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어라는 걸 문제를 삼으면 그건 나중 문제고 메시지는 이미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자령 변호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